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엊그제 이제 토요일날 촛불문화제인가 이제 해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친 애들이 있는데, 걔네 하는 거 중에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순이 미선이 저기 사망 20주년을 행사를 뭐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있잖아. 그건 내가 그때도 말씀드린 왜 어쨌든 미군 장갑차가 어쨌든 교통사고 그렇죠. 국가자 교통사고 비극이지만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계속 그냥 정치 이용하고 아이들 시체 그냥 보도하고 20주년을 왜 그게 20주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맞아요. 그 가족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이렇게 이용되는 거 원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기념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20주년 할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요. 또 사진 또 공개하고 그럴 거 아니야. 너무 하여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운전사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그럼요. 사령관 와갖고 사과도 하고 조문도 하고 다 얼마든지 저는 얘네들 이제 그런 장갑차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다 교통사고잖아. 그거는 막 대단히 난리를 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은 진짜 그냥 국가에 의한 살인이야.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살인 방조야. 조작 사건이죠. 근데 이거는. 그거는 또 입 싹 다물고 있어.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근데 세월호를 이제 교통사고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은 그랬지. 그 한마디가 사실은 세월호 사건의 어떤 그 세월호 사건의 본질을 네. 얘네들이 바꾸는데 이용된 거 아세요? 왜요? 교통사고라고 누가 말해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던데 KBS 한번. 보도국장이라는 네, 사람이 네. 어디서 밥을 먹을 때 네 맞아. 그때. 본질적으로 이 부분은 교통사고의 성격이 있다. 안타깝고 큰 규모지만은 네. 교통사고다. 이런 그 교통사고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잘 보도해야 되겠지만 이게 마치 엄청난 무슨 정권 차원에 있고.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건 아니지 않냐 뭐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난리가 났어. 세월호가 교통사고랍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난리가 났어 진짜 그때 아마. 그때 난리 기억이 났어요. 나요. 그럼 화재 사고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걸 가지고 난리치고 세월호 유족들이 와가지고 또 KBS 앞에서 네. 또 난리를 쳤어요. 그분들이. 네. 근데 그 당시에 사장이란 사람이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야. 이 사람이 약간 좀 제가 보기엔 좀 그 모질라?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깜냥이 좀 안 됐던 거야. 제가 보기엔. 유족들이 회사 바깥에 와 있는데 그걸 쫄아가지고 그냥 나 못 만나 그러고선 그냥 쌩까버린 거야. 민경호 대표님이었으면 아주 그냥 그렇죠. 대응 잘할 그렇죠. 텐데 그렇죠. 말이야. 그렇죠. 진짜. 그래가지고 그 유족들이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어디로 갔냐? 청와대로 간 거야. 청와대 앞에서 난리를 치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거를 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 이외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주술 공양이야? 그러니까 그 이후로 결정된 건 없잖아.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나온 것도 근데- 그냥 그게 근데 매체예요. 그것 때문에 그 세월호 원래 교통사고 성격이 있는데 그 얘기를 아무도 못 하게 되는 거지. 그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2014년부터 네. 거의 2022년 3월까지는 그 얘기를 아무도 못했던 거잖아요. 통역화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사참이 9번 하고 네. 한 몇 조 원 써가면서 조사하고 그렇죠. 난리 쳤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네, 그럼 뭐 그렇죠. 이렇게 근데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청와대 앞으로 갔잖아요. 예. 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정도가 되니까 갑자기 사장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거기 따라간 거야. 유족 앞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또 거기서 말을 하는 게 말을 실수로 세게 한 거야. 내가 보도국장에 사표를 받겠습니다. 너무 셌네. 근데 보직 사퇴는 할지언정 사표는 본인이 안 그렇죠. 된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그거 부당해고야. 그걸 해고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사표를 받겠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또 세월호 유족들은 왜 사표 받는데 왜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도국장은 보도국장대로 빡치잖아요. 이분이 며칠 있다가 기자회견을 한다시고 막 그러면서 막 하면서 사장한테 열받아가지고 사장이 뭐 나를 이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열받은 거야. 그래서 약간 좀 그 오바를 했죠. 뭘 오바를 했냐?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네.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흡수하듯이 이거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좀 사고 수습에 전념하고 좀 이따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까 뭐 아니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대통령 발언도 똑같아요. 모든 언론의 그 취재 대상은 거기서 홍보 담당을 하는 사람은
언론사와 그런 얘기를 하라고 있는 있지.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고 관리를 하려고 있는 맞아, 거죠. 당연하죠. 그다음에 언론이 어떤 그것을 수용하냐 말하냐 언론의 그렇죠. 몫인 그렇죠. 거죠. 언론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내 관점을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바로잡고 그거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김시곤 그 보도국장이란 분이 청와대에서 나한테 압력을 가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유명한 이정현성 얘기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프레임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약간 붙어 있어. 보는 거는 약간 홧김에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좌파한테 철저하게 이용돼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이 여전히 봉건주의적 잔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죽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막 무슨 거기다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이 새끼는 막 인간성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찬이 옛날에 박원순 시장 뭐 그때 그렇죠. 뭐 감히 막 난리를 쳤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근데 합리주의를 배워야 돼. 정확하게 분석할 걸 분석을 맞아요. 해야지. 아니 한국이 그런 게 아니라 좌파가 배워야 되는 아니, 게 얘네들 있잖아요. 천안함 사건이야말로 이거 그 군인 복무 중에 죽은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전혀 아닌 맞아요. 그런 사건인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좌파들은 굉장히 냉정하더라고. 원인도 찾고 그리고 명복도 안 그렇죠. 빌고 맞아요. 어떻게 이런 애들이 이런 선택적인 이런 거. 천안함 조작설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근데 그 문재인 천안함 조작설 얘기한 사람이 이해찬하고 완전 네. 절친인 거 아세요? 신모 씨인가? 예, 그 사람이 방송에서 이해찬 얘기를 신상철인가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하고 이거 이해찬 대표를 내가 만나고 왔다. 이해찬 대표 얘기다 이러면서 이해찬하고 자기의 관계가 끈끈하다는 얘기를 쉼없이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근데- 천안함 북침 그 설에는 폭침에는 이해찬이 관련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파적인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세월호 유족을 대하는 거하고 천안함 유족을 천안함 대하는 거. 유족하고 다르고 또 그리고 이번에 그 월북 그 공무원 있잖아. 월북 그렇죠. 몰이했던 그 유족 생명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어떤 정파적인 네. 그 프레임을 딱 이 색안경을 하나 한꺼풀 끼고 보는 거야. 그게 최소한 어떤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내 편이 죽으면 이런 거는 열사고 그러면 안 남의 되지. 편이 맞아요. 죽으면 조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니까 2014년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벌어진 송파 세모녀 사건이 네. 해마다 시민단체가 그걸 갖고 추모를 해. 예. 돌아버리는 거지. 근데 그거 맞아요. 알고 보니까 그런 비슷한 일들이 문재인 정부 때도 일어났었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요. 근데 그게 그런 거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은 보수 정권 때 아니, 죽어야 돼. 그러니까. 좌파 정권 죽으면 개 죽음이야. 대한민국에 1년에 자살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좌파들의 문제, 좌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세월호 유족들 같은 경우도 이용당하는 거야. 이용당하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의 자녀들은 어쨌든 하늘의 별이 됐지만 아버님과 아버지가 이제 있고 잘 살길 바랄 텐데 직업이 세월호 유족이야. 계속 그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계속 그냥 그렇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뭔 그거에 일입니까, 이게?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한국을 되게 많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남았는데 나는 이제 내 아이의 죽음을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안 하면 너는 부모 자격이 없는 것처럼 몰아붙이니까 그냥 외국으로 가버리신 분들도 많아요. 시랜드 사건도 뭐 그게 비슷한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자식의 죽음을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여기 그 KBS에서 이 언론노조 얘네들도 엄청 이용해 먹었죠.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마치 KBS가 그 아까 네. 나중에 제가 그 얘기 방통위도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맞아요. 저 진짜 그거 보고 돌았구나 이랬어요.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방통위가 지시를 해 막 제 허가권을 가지고 허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 자가 예.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진실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단정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